일본의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대일 의존도가 심한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 주도의 수출 입국에 힘입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일본 부품 소재 수입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수백조 원의 대일 무역 적자를 보는 가마우지 경제를 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을 한국 경제 기술 자립과 또 제조업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고민하고 또 이에 발맞춰 뛰는 기업과 금융회사를 소개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웨이퍼.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가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미세 회로를 새겨 넣는 얇고 동그란 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어 언제든 수출 규제로 타격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J3는 탄탄한 기술력과 투자로 국내를 넘어 일본과 대만 등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또 대기업과 같이 마케팅이라든지 영업력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니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국산화되어진 제품을 대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만들고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J3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의 희망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뒤 소재 부품 기술 자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탈일본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현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정도를 뜻하는 자체 조달률은 60%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는 50%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 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 부품 장비 적자는 224억 달러로 약 93%를 차지했습니다. 대일 수리 적자가 사실상 전부 소재 부품 적자인 셈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 개발 대신 일본 등 손쉬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해온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합니다. 이번 국면으로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난 만큼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나서 이를 이겨내자는 겁니다. 한일 갈등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대만과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정부가 적극 도와주고 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만들어내면 대기업이 그것을 좀 시험 가동도 해주고. 기술 독립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풀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수요가 있는 대기업은 구매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금속, 화학 등 6개 분야 수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공동 R&D, 실증 테스트, 구매 연계와 같은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특위를 꾸려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입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제도적인 부분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부 측하고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새로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기업과 정부,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